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그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명리를 공부하면서 12운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논란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 12운성의 논란 여러 가지 보면은 첫 번째 보면은 음간, 양간, 예, 음간은 사용 안 하고 양간만 쓰냐,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양간은 이렇게 순서대로 돌고, 양간은 이렇게 돈다, 음간은 거꾸로 돈다, 이런 말들이 있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연을 빗대서 제가 이제 자연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12운성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항상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이 문자에 속지 말아야 돼요. 절대. 자연에서 왔는데 우리가 문자를 자연 현상을 문자로 만드는 거지, 문자가 자연이 아닌 거예요. 자연 현상을 문자로 해서 우리가 지식 전달을 받는 거예요. 전달을. 그래서 이 12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음간을 안 쓰고 양간만 쓴다. 양간은 순행 돌고 음간은 거꾸로 돈다. 근데 어떤 분 보니까 뭐 개수는 묘에다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개수는 이렇게 거꾸로. 임수는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세병삼 이렇게 돌고. 그래서 제가 이건 문자다. 이건 문자가 된 거고,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임수와 개수에 이게 한 몸이에요. 한 몸. 음양은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음이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음양학인데, 명리학이 음양학인데 양간만 12운성 쓴다. 그 음간은 뭐냐 이거예요. 뭐냐. 안 쓴다는 사람이. 그리고 음양이래. 예. 수의 음양이 이거라고 주장하면서 12운성은 양간만 쓴다.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거꾸로 돈다.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한 몸인데, 하나의 몸체인데 거꾸로 돈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치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 강의에 임수는 어두움. 우리가 하지부터 이렇게 점점 밤의 길이가 길어져요. 밤의 길이가 하지부터 쭉쭉쭉 밤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겨울이 되면 밤의 길이가 완전히 커지고 낮의 길이 짧아져요. 그죠? 이게 어두워지는 과정인 거예요. 지는 과정. 그리고 개수는 어두운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네. 우리가 어두워지는 과정이 있어야 나중에 차가움이라는 한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과정이 없이 한기가 만들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바닷물로 비유하더라도, 바닷물로 우리가 물상에 그 문자를 관념화시킨 바닷물, 그럼 바닷물이 돼서 결론은 바닷물이 증발해서 하늘로 가서 빗물이 내려오죠. 이거 빗물이라고 하잖아요. 빗물. 그래서 빗물인 거예요. 우리가 자연현상을 우리의 사물화시킨 모습이 빗물인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야 이 과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과 이 과정은 같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점점점 어둠이 길어지죠. 어둠이 커집니다. 쭉쭉쭉 커지죠. 그래서 어둠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지 지나서 여기서부터 어둠이 점점점 어두워짐을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장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수에. 여기서 장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목욕. 예. 어두워지는 과정에서 그래도 열기가 있는 거예요. 열기가. 자, 그 목욕, 관대, 수리 관대, 걸로, 제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병사묘 절태양. 예. 그럼 개수는 어떠냐? 개수는 이때 생기면 여기서부터 개수가 조금씩,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 지나면 조금씩 추위가 약간 싸늘하다. 그래서 감기가 이때부터 걸리잖아요. 감기. 예. 이때부터 조금씩의 추위가 형성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는 어둠이 이제 점점 강해지면서 어둠 속에서 차가움이 조금씩 생기는 거죠. 즉 가을 무렵부터 이렇게 추위가 조금씩 오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예. 개수는. 그래서 개수는 여기서 이 자수의 지장간을 보면 임, 개인 거예요. 즉 임수가 개수로 변해서 개수로 변했다고 이 지장간은 딱 보여지잖아요. 예. 이게 최고. 여기는 임수는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서 개수로 바뀐 거고, 여기에 개수의 마지막 이렇게 점점점 여기로 개수가 이제 그 임수는 여기서 완전히 들어가고 개수가 여기에 남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만 개수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임수는 거의 못 쓰는 거예요. 여기는 어두워지지가, 여기는 밝아지는 데가 극대화된 곳이잖아요. 그럼 밝아지는 게 극대화되면 어두운 곳은 아주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 하시는 분들 보면 개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인성이라 해놓고 왜 여기 장생이라고 하냐 이거예요. 여기가 장생이래, 장산. 예. 예. 그러면 여기는 인성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개수가. 그럼 이렇게 돼야죠. 묘가 돼야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그리고 이런 제가 문자에 속지 말라는 이유고, 이것도 사실은 신유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아주 심플하게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대로 생각하시면은 이런 12운성 이런 것도 아주 간단해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세분화해서 임, 묘, 진, 사, 오, 미. 여름도 초여름, 초봄, 봄도 초봄, 그 다음에 봄이 좀 무르익은 시기, 봄의 마지막. 여름도 이렇게 단계로 나눈 거예요. 굳이 이게 뭐 이렇게 써놨다고 해서 이것에 이 문자에 얽매이지 말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여름에는 낮의 길이가 길죠. 근데 여기서부터 점점점 하지 지나면서 여기서부터 어두움이 시작돼요. 어두움이 시작돼서 여기서부터는 진짜 어두워지는구나. 낮의 길이가 짧고 밤의 길이가 여기서 길어지는구나를 느끼는 시기가 있대요. 예. 그럼 이 어둠이 점점점 길어지면서 이쯤 추석 지나고 이쯤 되면은 서리가 내리면서 이제 춥구나, 추워지는구나. 그 상강 지나면 서리가 내리죠. 이제 물기가 생기는 거예요. 어두운 상태에서 이후에 결과물이 물인 거예요. 어두움, 차가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동지 지나면은, 여기 동지죠? 겨울에 동지 지나면 어두움은 점점점 작아지고 여기서 차가움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다시 병화가 낮이 길어지죠? 그러면서 이 병화의 결과물이 정한 거예요. 열기. 예.
우리가 그죠? 열기. 그래서 12운성을 따질 때 거꾸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개수가 여기서 장생을 하는 거예요. 꼭 장생이라고 이름 붙이든 안 붙이든 여기서부터 이제 차가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인 거예요. 개수가 6월에 인성이다. 그래서 인성인 거예요. 여기는 보세요. 여러분이 이걸 임수가 신월에 인성이죠. 장생지가 인성인 거예요. 그 은가는 왜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탄생되는 곳이에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실질적으로 만들어져요. 원래는 어두워지면서 동시에 차가움이 존재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운성인 할 때 음간만 쓴다. 음간 안 쓰고 양간만 쓴다. 명리학이 음양학인데 이런 말이 이치가 안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거꾸로 돈다. 이게 문자에 속는 거예요. 임수와 개수가 사실은 한 몸인 거예요. 뭉쳐지기 시작하는 에너지가 임수고, 에너지의 결과물이 개수인 거예요. 결과물. 그래서 모든 우리 양간 있죠? 모든 양간은 갑, 임, 병, 무, 또 뭐 있어? 경. 이 양간의 결과물인 을, 정, 신, 개, 기, 신, 기죠? 을정신계, 기. 이 음간은 양간의 결과물인 거예요. 결과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결과물인 거예요. 이것은 이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양간은 음간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인간이 느끼는 것은 음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간만 12운성이 있고 이게 12운성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와 이것이 거꾸로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양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음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임수와 개수를 가지고 계절에 따라서 12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 이제 세부적으로, 여러분 절대 문자에 속지 말고 계절을 보라고, 계절을. 사오미 이것을 지우고 사오미라고 굳이 안 하도 그냥 초여름 쓰면 되죠. 초여름. 그 다음에 여름, 말여름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꼭 사오미 안 써도. 이 문자에 속지 말고 각각의 개별 글자, 좀 지저분한데, 개별 십간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를 알아야 되고, 알면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병, 묘, 절태양 이런 걸 안 외워도 이 가을 되면은 어둠이 짙어지고 해가 밝아지는 것이 작아지고, 그리고 거기에 어둠의 결과물인 개수가 어떻게 형성되고, 그것이 이 지장간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그런 강의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이
들어가 있는 지장간들이 이 12운성을 만들어지고 소멸되는 과정을 설명해 준 게 이 지장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12운성의 정리를 해드렸는데, 물론 이 임수와 개수만 봐도 병화와 정화를 유추하면 돼요. 그렇지만 향후에 제가 기회가 있을 때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만 여기가 뭐 묘목이 개수가 장생이다, 이런 것은 전혀 자연의 이치 안 맞는 거죠. 또 양간만 쓴다, 음간만 쓴다, 전혀 이치가 안 맞는 거죠. 명리학은 음양인데 어떻게 분명히 개수라는 음간이 있는데 안 쓰냐 이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보면은 결론은 생장소멸이에요. 생장소멸. 생장소멸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 계절에 맞춰서 한 것이 12운성인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문자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속지 말아라. 절대 문자에. 이 자연현상에 반드시 인발부돼서 어떻게 무엇이 생성되고 소멸되는지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명리학 공부는 유언합니다. 자, 오늘은 12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다른 간지, 예를 들어서 화라든지, 여기 병화, 정화죠. 이런 것도 제가 시간 될 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뭘 해드리자면 12신살 있죠? 12신살. 이걸로 가지고 뭐 이렇게 개띠, 호랑이띠, 말띠는 뭐 여기 도하다, 묘년에 도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보는데, 이런 게 별게 아니라는 것을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12신살이 뭐 이것을 뭐 겁살, 재살, 겁재천, 뭐 역마살, 월살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별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굳이 그것을 문자화 시켜가지고 뭐 재살이니 겁살이니 뭐 이렇게 붙이는데 의미 없다는 거, 굳이 이걸 애우거나 할 필요 없다는 것이 자연현상을 제가 보면서 설명을, 그 자연현상을 보면 모든 게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다음에는 12신살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명리학을 하면서 문자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자연현상으로 가야 됩니다. 왜? 자연현상을 문자화 시킨 거예요. 문자화. 근데 여기 매몰되면 안 되죠. 이 현상을 봐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를 마무리 짓고 여러분한테 다음에는 그 12신살을 공부 안 해도 자연현상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